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2023 피파 17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프랑스와의 경기 분투했지만 아쉽게 0대1로 석패했습니다. 끝까지 상대를 몰아쳤고 경기 막판까지 동점을 노렸고 또 홍안의 골대 강타의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아직 한국 대표팀이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3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16강에 나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남아있는데요. 프랑스와의 경기 우리 대표팀 선수들 어떻게 경기했는지 그리고 16강에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피파 17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8강인데요.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대회부터도 굉장히 화끈한 공격 축구, 현란한 콤비네이션 축구로 보여주면서 기대가 컸고 또 이 연령대가 현재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라는 기대를 모을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대회 역시 피지컬의 열세와 체력의 열세 속에서 2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의 첫 경기에서 3대1로 패배한 것에 이어 이번 프랑스전도 1대0으로 졌는데요. 사실 미국전 같은 경우에도 후반에 조금 지친 모습들이 있었고 프랑스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다 보니까 조금은 선수들이 위축됐고 당황하고 긴장된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경기력이 올라왔고 또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지쳤던 프랑스를 상대로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점골 직전까지 갔다가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변성환 감독이 쓰고 있는 공격적인 4-1-4-1 포메이션 피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4-1-2-3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4명의 2선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축구였어요. 홍성민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가운데 주장 김명준 선수가 최전방에서 또 자유롭게 움직여주고 왼쪽 측면에서는 양민혁 선수가 돌파력을 보여주고 오른쪽 측면에서는 윤도영 선수가 커트인하면서 공격하고 이 선에서는 진태호 선수와 백인우 선수가 2명의 공격형 미드필드로 배치가 됐고요. 그 뒤를 임현섭 선수가 바치고 좌우 풀백 서정혁, 배성호까지도 공격에 가담하는 적극적인 축구를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이러한 축구가 이제 미국과의 경기에서 수비의 허점을 노출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전보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유럽 대회의 준우승 팀이자 굉장히 좋은 유망주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역시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 차원 높은 피지컬 때문에 상대와의 힘겨루기, 속도싸움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부르키나파소와의 1차전 경기에 3대0 대승을 거둔 프랑스는 이번 경기도 그대로 주전 선수들을 출전시켰는데요. 이미 프랑스 리그왕 무대에서도 경기를 뛰고 있는 공격수 람보르드를 비롯해서 핵심 선수들 부네부 선수 같은 경우도 현재 프랑스 리그왕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디알로, 람보르드, 고미세, 스리토베, 부아브레와 아마구, 부네부가 이제 미드필드를 구성했고요. 사디, 메피유, 산다, 티티가 포백을 구성했고 니플로르 선수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프랑스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고전했는데요. 코너킥에서의 세트피스가 준비된 플레이였습니다. 프랑스의 10번이 부네부 선수가 문전에서 많은 선수들이 엉키고 경합하는 상황을 통해서 마치 골문으로 크로스를 붙여줄 것이라고 현혹한 다음에 뒤로 공을 쫙 빼냈어요. 완벽하게 빼놓은 공을 수비형 미드필드인 아무구 선수가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가마차기로 구석으로 예리하게 찔러 넣으면서 손 쓸 수 없는 슈팅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는 우리 대표팀도 굉장히 치열하게 공격을 펼쳤지만 조금 위축된 모습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프랑스가 경기를 주도했거든요. 우리 17세 이하 대표팀은 전반 40분에 좋은 장면 한 번 만들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윤도영 선수가 2명 사이에서 공을 지켜내고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면서 백인우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백인우 선수가 또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치고 들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들어오는 전방 공격수 김명준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어요. 지금 보시면 김명준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인데 오히려 이 선으로 빠져 움직이고 진태호 선수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현혹하는 이런 좋은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골문 앞으로 침투했던 김명준 선수의 터치가 조금은 길어지다 보니까 골키퍼와 근거리가 됐고 골키퍼 앞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뻗은 발이 골키퍼를 가격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 슈팅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골키퍼 차징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전반전 이른 시간 실점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더 이상 추가 실점 없이 만회골,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흐름까지 만들었는데요.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분명히 밀렸던 건 사실입니다. 프랑스가 58%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대한민국은 42%의 볼 점유율, 여기에 슈팅 숫자도 6대2였는데 다만 유효 슈팅은 2대2로 우리의 슈팅이 그래도 기회 대비로는 예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번 경기에서 크게 드러났던 것이 우리도 상대도 한 차례 빅찬스가 있었는데 둘 다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빅찬스가 아닌 상태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프랑스가 골을 넣었죠. 중요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드리블 숫자는 더 많았습니다. 14번이나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조금 더 선수들이 개인적인 기량을 발휘하고 또 적극적으로 경기를 펼쳤는데 아쉬웠던 것은 역시 경합에서의 패배죠. 프랑스 선수들은 32차례나 경합에서 승리를 했고 우리는 18번에 불과했죠. 그리고 공중볼 승리도 프랑스가 4번, 우리는 1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태클을 13번이나 성공할 정도로 긴 다리와 피지컬을 활용해서 우리의 공격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링이 8개 나올 정도로 문전에서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특히 많이 밀리다 보니까 하프타임에 변성환 감독이
풀백인 서정혁 선수를 빼고 이수로 선수를 투입하면서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후반전에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58분이었는데 백인우 선수가 자신감 있게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이후 올린 크로스 패스, 이게 이제 문전으로 두 명이 치고 들어갈 때 앞서 프랑스의 선제골 때처럼 현혹시키고 선수들을 미끼로 끌어들이고 바깥쪽으로 넘긴 좋은 크로스였어요. 바깥쪽에서 넘긴 크로스를 배후에 있던 진테오 선수가 침투에 들어오면서 왼발 논스톱 발리 슈팅을 때린 것이 아쉽게도 골포스트를 강타하고 나왔습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두 차례나 골대를 때리는 불운 속에 우리가 득점하지 못했던 바가 있는데 이번 경기까지도 골대의 불운이 이어졌어요. 리플레이를 통해 여러 번 반복되던 이 장면은 정말 한국 17세의 대표팀이 보여줬던 좋은 플레이였는데요. 기술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뒷공간으로 공을 돌려놓고 달려들어가서 제끼고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도 좋았고, 크로스를 올렸을 때 두 명의 선수들이 문전으로 수비를 딸고 가면서 바깥쪽 공간을 열어두고 이 열린 공간을 진테오 선수가 침투해서 슈팅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17세 이하 대표팀이 황금세대로 불리는 이유, 공간을 이해하고 서로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 작업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세련미가 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이 골대의 불은 그리고 수비 상태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피지컬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장면 직후 곧바로 역습에 나섰는데 람부르드가 개인 돌파를 통해 문전까지 들어가서 왼발 슈팅을 한 것이 빗나갔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프랑스가 조금 이제 단순한 플레이, 심플한 플레이로 공격을 했고 우리가 조금 더 만들어가려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완성도는 결국엔 피지컬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체력적으로도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62분에 배성호 선수와 이면섭 선수를 빼고 이창우, 차재훈을 투입하면서 체력도 보강하고 또 공격적인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이번 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지만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는 겨울에도 덥습니다. 굉장히 습한 날씨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지치고 또 쿨링 브레이크가 따로 실시될 정도로 지금 17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보니까 프랑스 선수들도 후반전 들어서 급격하게 지친 모습이 있었고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국이 분명히 동점골을 노릴 수 있는 좋은 플레이들이 한두 차례씩 번뜩였습니다. 66분에는 백인우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잘라 들어오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인 양민혁 선수가 중앙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잘라서 가로질러 들어오는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보냈거든요. 양민혁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수비의 견제 속에 아쉽게도 이 슈팅이 크게 벗어나고 말았어요. 프랑스는 68분에 공격 3톱을 모두 뺐습니다. 부네브, 고미스, 람보르드를 빼고 실라, 이수프, 팅크레스를 투입하면서 체력을 보강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 후반 들어서 프랑스 선수들이 많이 지치기도 했고 특히 1대0의 아슬아슬한 리드였기 때문에 이게 로테이션성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그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체에 들어온 팅크레스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70분에 이 미드필드인 부아브레의 전진 패스를 받은 팅크레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문전 좌측까지 홀로 치고 들어가는 놀라운 개인 기술을 보여줬지만 마지막 왼발 슈팅이 골문 옆으로 빗나가면서 우리가 쐐기골을 내줄 수 있는 위기를 넘겼고요. 71분에는 곧바로 디알로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한 이후 중앙으로 컷백 내준 것, 팅크레스 선수가 이제 공을 키핑했을 때 우리 수비수들이 잘 에워쌌거든요. 그 상황에서 팅크레스가 뒤로 빼준 공을 부아브레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73분에 유민준 선수를 빼고 김유건을 투입하면서 역시나 후방 라인에 교체를 해줬고 또 곧바로 윤도영 선수를 빼고 발빠른 김현민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 라인의 체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프랑스는 77분 중앙 미드필드로서 지친 모습을 보인 부아브레를 빼고 페로를 투입했는데요. 계속해서 한국이 롱볼도 때리고 크로스도 연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는데 프랑스 선수들이 파울도 하고 육탄 방화도 하고 경고도 받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우리 선수들이 좋은 공격을 많이 펼치긴 펼쳤는데 결국에는 좋은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했고, 그러한 가운데 총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하필이면 이 추가 시간의 마지막 공격 기회는 프랑스에게 주어졌고 팅크레스의 슈팅이 있었는데 홍성민 골키퍼가 선방을 하면서 간신히 우리가 0대1 패배, 골득 실차도 중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잘 지켜내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기 최종 기록을 보시면 전반전 기록은 우리가 분명히 크게 밀렸었는데 후반전에 많이 이제 따라잡으면서 볼 점유율에 있어서 한국이 53%로 더 앞선 채 끝났습니다. 프랑스가 후반전에는 확실히 지키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슈팅 숫자도 전반전에 6대2로 크게 차이가 났었는데 프랑스가 후반전에 6개를 추가했고 한국이 후반전에 6개, 즉 후반전에 전체 슈팅을 같았고요. 유효 슈팅은 양팀 모두 4대4로 같았습니다. 빅찬스는 다만 프랑스가 막판에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2개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우리도 후반전에는 골대를 강타했던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길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아쉽게 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개 팀이 본선에 참가하고 있는 17세 월드컵이기 때문에 각 조에 3위를 차지한 총 4개 팀이 16강에 오를 수 있는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아직 한국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현재 부르키나파소가 골득 실차에서 한국에 밀려있기 때문에 한국이 3위이고 또 마지막 이 부르키나파소와의 경기를 이길 경우 한국이 1승 2패로도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요. 11월 18일 토요일 밤 9시에 킥오프하는 부르키나파소와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데 일단 다른 조의 3위 상황도 지켜보긴 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3위를 보면은 이란이 1승 1패, 우즈베키스탄이 1승 1패, 일본이 1승 1패이기 때문에 이 팀들이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한국보다는
무조건 앞서게 돼 있고 또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도 2무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지지 않는 한은 사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골득실차에서 우리가 2패인 채로 부르키나파소와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부르키나파소를 상대로 최소한 3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만 3무팀을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가 이기지 못하길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멕시코가 1무 1패 상황인데 F조의 상황은 저희가 상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각조의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의 수가 우리에게 유리한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개최국 인도네시아가 3위에 있는 A조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인도네시아가 현재 1승 1패인 2위 모로코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모로코 같은 경우도 파나마를 상대로 이겼고 에콰도르에는 0대2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충분히 승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1무 1패인 상황인데 에콰도르가 현재 A조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에콰도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도 이기지 못하고 파나마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1승 2패가 된다면 아직은 조금 이제 한 팀 정도 제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B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 이미 2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말리 1승 1패, 우즈베키스탄 1승 1패, 캐나다가 2패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스페인과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사실 우즈베키스탄이 캐나다를 3대0으로 이긴 경기도 있고 스페인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조전 선수들을 확실히 쉬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승점을 얻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캐나다가 이번 대회 최약체 중에 하나다 보니까 말리도 캐나다를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 사실은 B조에서는 어떤 팀이 3위가 되더라도 한국이 제치기는 1승 2패가 되더라도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조 같은 경우는 이란이 브라질을 꺾으면서 지금 굉장한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뉴칼레도니아라는 확실한 최약체가 있다 보니까 이 뉴칼레도니아가 잉글랜드에 10대 0으로 졌고 브라질에 9대 0으로 졌거든요. 근데 이란의 마지막 상대가 뉴칼레도니아다 보니까 확실한 승리가 예상돼 있어요. 즉 이란은 2승 1패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잉글랜드와 브라질이 마지막 경기에서 맞대결을 치르는 가운데 잉글랜드가 이미 16강 진출을 2승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즉 이번 경기 잉글랜드가 주전 선수를 쉬게 할 경우에는 브라질이 승점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잉글랜드가 만약에 브라질을 잡을 경우에는 브라질이 1승 2패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브라질이 뉴칼레도니아를 상대로 워낙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1승 2패가 되더라도 3위로라도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C조의 3위를 제치기도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D조 같은 경우에는 세네갈이 2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아르헨티나 1승 1패, 일본이 1승 1패입니다. 일본이 폴란드를 1대0으로 꺾었고 아르헨티나에게는 1대3으로 패배했어요. 이런 가운데 16강 진출을 확정한 세네갈을 만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회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에서 열리다 보니까 또 일정이 촉박하잖아요. 세네갈도 분명히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본이 최소한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있고 폴란드가 이번 대회에서 지금 일본에게도 패했고 세네갈에도 1대4로 크게 졌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잡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결국 일본과 아르헨티나가 모두 승점을 마지막 경기에 얻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한국이 1승 2패가 될 때 D조의 3위를 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부르키나파소를 상대로 3골 이상을 넣고 이겨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미션을 통과해야 되고요. F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 2승을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베네수엘라 1승 1무, 멕시코 1무 1패, 뉴질랜드 2패인데 뉴질랜드가 지금 최약체로 꼽히고 있죠. 마지막 경기가 멕시코전인데 멕시코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멕시코가 뉴질랜드를 이길 경우에는 1승 1무 1패가 되고 독일이 16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이제 만약에 로테이션을 돌릴 경우에는 베네수엘라가 최소한 승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이렇다면 역시 한국이 F조의 3위를 제치지도 어렵다. 결국에 인도네시아가 있는 A조에서 3위 팀이 좀 우리보다 적은 승점을 얻고 또 많은 골차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위로 16강에 올라가려면 정말 부르키나파소를 상대로 3골 4골을 넣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11월 18일 토요일 밤 9시 피파 17세야 월드컵 2조 마지막 경기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 대표팀의 월드컵 일정도 시작되죠.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의 첫 번째 경기인데요. 11월 16일 목요일 밤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 격돌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최정예 멤버가 나서서 첫 경기 안방에서 시원한 승리, 화끈한 승리로 여정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이 중국 원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경기 가뿐한 승리로 기분 좋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와 함께 각급 대표팀 소식과 월드컵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